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조국 대전에 불을 당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이 무한 반복되는 조국 청문회, 또 제3라운드가 시작된 건데요. 1라운드 조국 청문회, 2라운드 국회 대정부질의, 3라운드 국정감사까지 어떻게 이토록 집요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60일 가까이를 털고 또 털어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몰상식하고 무능한 검찰과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들의 한심한 작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정가뷴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측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정가뷴 의원은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며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고 자살했고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엔 한마디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최근 수사에 검찰개혁 주장을 하며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미 천하가 다하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좀 품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다는 말씀을 위원장께 항상 하셔서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선배이신 존경하는 정가뷴 의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지켜주시라 저는 항상 기대하고 그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질의하는 가운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가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표현만큼은 좀 철회하시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시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에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로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이 지나치다며 모욕적이고 인격 공격적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항의에 정 의원은 재차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런 표현 사용에 고심했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후에 가족 사기단의 전체를 보여드리겠다고 맞섰습니다. 그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청와대와 여당 측에 조국 수호 기류에 날을 세우면서 조국 대전에 불을 지펴댔는데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여검사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의 상황을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또는 정당이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의도된 표적 수사였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일전에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장관 내정 전부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고 장관 임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로써 다시 확인된 정치 검찰의 실체, 꼭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수사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내사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겠지만 저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장관에 대해서 의혹제기가 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은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전에 중앙지검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도 거쳤고 대검에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사실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의 배려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문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환을 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검찰이 한 건데요. 이분들 지금 개콘 찍습니까? 이걸 답변이라고 하나요? 여지없이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 어거지 기소를 강행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소환을 할 경우에는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고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환을 안 한 거죠. 네,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를 않고 소환 조사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당연히 소환 조사해서 기소를 했었어야죠. 배려를 해주고 나니까 그 배려를 이후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죠. 세 번째 사실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검찰과 한국당 간 유착을 노고라 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상황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거부 중인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남부검찰청장이 끝까지 미온적으로 답변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화가 난 박주민 의원이 소리까지 지른 겁니다.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 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검장님. 계획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법과 관한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도 전혀 답변을 못 하신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찰의 정확한 수사 의지도 제대로 못 밝히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앞으로 얼마나 봐주기 수사를 진행할지가 눈에 선합니다.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쐐기를 박는 셀프 질문이 있었는데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위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므로 검찰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압력까지 행사하고 개입하려 한 건데요. 국정감사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 온건한 건 아닌지, 지금 이 전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건 아닌지, 주말에 수없이 모인 촛불의 힘을 믿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정치검찰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과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느낀 무척 힘든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지키고 검찰 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